안녕하세요. 37시간 독학 골퍼입니다. 오늘은 깨백 필살기라고 해서 스윙만큼 중요한 필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구 CC를 다녀왔는데 이제 대구 CC는 정규홀 나간 거는 세 번째 필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운 좋게 깨백을 해가지고 조금 일단은 뭔가를 해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엔 반드시 깨백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고 이제 막 백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가 무슨 이 실력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대로 이렇게 깨백을 했던 경험을 공유를 하면 이제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구 CC에 대한 필드 안내가 나오는데 코스 정보에 저는 여기서 다른 건 잘 몰라가지고 그린 스피드만 먼저 보거든요. 그린 스피드가 보통 골프존에서 매우 빠름으로 하시면은 2.4m/s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아마 카카오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구 CC 그린은 거의 매우 빠른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퍼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대구시스 이제 동중 서로 나오는 카트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그 공간인데, 여기 이제 퍼팅 연습하는 곳이 하나 있고 이렇게 예쁜 조형물들이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앞에는 구미 CC랑 골프존 카운티 구미 이렇게 두 번의 정규를 가봤었고, 처음에는 한 120타가 넘었었고 오비를 한 10몇 개를 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골프존 카운티 구미에 갔을 때는 107타를 쳤고 이번에는 95타를 쳐서 깨백을 성공을 했는데, 일단 대구 CC를 가보고 많이 느꼈던 게 이게 조금 더 돈이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왜냐면 회원제기 때문에 새벽 한두 타임 혹은 3부밖에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당연히 조금 더 비싼데 이런 데를 와야 되는구나,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회원권 사서 이런 곳에 오면은 정말 더 같은 골프 같은 필드에서 치더라도 더 기분 좋고 더 얻는 게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물론 여기보다 더 명문이고 더 이제 비싼 곳도 많지만 저는 일단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 아주 잘 꾸며진 대구 CC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제 스코어인데 전반 11개 후반 12개 해가지고 95타를 치고 왔고, 이날은 비가 그 전날까지 굉장히 많이 와서 아마 캔슬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캔슬은 되지는 않았고, 좀 공에 대한 런이 적어서 좀 운이 좋았다. 저는 이제 거리는 조금 나가는데 이제 방향이 아직까지 필드에서는, 스크린을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렸지만 되게 짧은 기간에 2분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필드는 확실히 스크린과는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이제 후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블 보기, 더블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 번도 그런 샷을 해본 적이 없는데 50도로 쳐가지고 100m 내외를 거의 직선으로 잘 올리는 편인데도 뭐라고 해야 되나, 60m도 못 치고 막 4번 드라이빙 아이언 보통 탑트레이스에서 치면 180에서 200m 정도는 이렇게 치기는 하는데 10m 치고 그렇게 해서 막 캐디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막 그랬던 후반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렐 것 같은 이제 카트를 타는 공간인데, 대구 CC는 여기서 이제 동, 중, 서로 나누어서 세 가지 코스를 이렇게 가는 거였고, 저희는 동 코스로 시작해서 전반 끝나고 식사하고 중 코스로 가는 것으로 부킹을 했었습니다. 전반 끝나고 이렇게 아메리칸 토스트 세트를 먹었는데 금액 대비해서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이렇게 아침도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6시 7분 티업이었는데 심지어 티업도 좀 한 몇 분 당겨져가지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쳤는데, 여기는 이제 외부 음식이 완전히 반입이 금지가 돼 있어서 뭔가 아침 같은 새벽에 밥을 먹고 갔었고, 그리고 전반 끝나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만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리필도 되고 주스도 나오고 빵이나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2명이서 나눠 먹기에도 뭐 아침을 먹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커피도 굉장히 맛있었고 여기는 빵 종류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빵 종류 여기서 사 먹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9,000원, 아메리카노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음료수는 5,000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필드에서 스코어를 더 잘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제 깨백 근처에서 머무는 저 같은 이제 골린이 분들은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편안한 마음에는 당연히 우수한 실력이 있으면은 가장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게 뭐 당장 이렇게 몇 번 나가고 연습 조금 뭐 몇 개월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윙 외적인 부분에서 이런 준비를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성격이 좀 이런 셋업 같은 거에 대한 약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저는 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는 티샷의 티인데요. 우선 이번에 제가 가져가 썼던 티는 이 티예요. 대나무 높이 고정 티인데, 이게 좋은 게 우리가 보통 티를 꼽을 때 이게 정확하게 몇 밀리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높이 조절이 딱 되어 있고 정확하게 꼽기만 꼽으면은 내가 원하는 티 높이가 나오는, 그 중에서도 대나무나 우드 소재이고 그리고 좀 검정색이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 인스타에서 갑자기 광고가 뜨길래 뭐지? 하면서 봤는데 이번에 썼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드 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티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이게 리뷰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이렇게 라인상으로 높이가 이제 인쇄가 돼 있어서 쓰는 티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되는 하나에 막 2-3천원짜리 이런 티도 있고, 비싼 건 6-7천원, 8천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다 써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높이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고, 특히 저 티는 이제 한번 쳤을 때 이제 분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티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티샷 할 때 밑에 때려가지고 티가 부서지거나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제 기준에서는 이 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여기랑 저랑 뭐 상관이 있다라든가 제가 여기에 팔아준다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걸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하고 밑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높이를 받쳐주는 이런 티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티가 밑에 부분 25mm밖에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매트가 깔려있는 그런 곳에서 티를 꼽을 때가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예를 들어서 뭐 70짜리, 뭐 90짜리라서 내가 한 3-40 정도 꼽아서 50을 맞추겠다, 60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안 꼽혀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티를 꼽는 부분이 좀 낮아야지 그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딱 되는데, 정말 애매하게 한 5mm, 7mm가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 꼽았다가 저기 꼽았다가 막 하는데 공 떨어지고 이러면 막 티에 공 올리는 데만 시간이 막 10초, 20초 날아가고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재수 없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나면은
이제 또 뒤에 요즘은 또 빡빡하게 웨이브 형식으로 앞팀 뒷팀을 붙여버리는데 뒷팀에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뭐 동반자는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이제 뒷팀이 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꼽는 부분이 좀 이렇게 25mm 정도로 짧은 게 정말 저는 간절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습장 가면은 다 검정색 고무 티 위에다가 치잖아요. 뭐 GDR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이면 마음적으로 좀 연습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티를 가져가서 썼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고 보시면은 제가 왜 높이를 45를 썼냐면 그 공태현 프로님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저기 라이브 방송한 것 중에 제가 보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공태현 프로가 너무 잘 치고 막 쳤다 하면 300m 날아가고 막 윤성민 프로랑 지금 아직 프로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그 윤성민 선수님이랑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입이 쩍 벌어져요. 그래서 막 윤성민 선수가 사실 아마추어 중에 거의 최장타? 물론 이제 더 장타 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는 최장타 선수인데 이런 스윙을 보고 막 떡 벌어질 정도로 이 공태현 프로님이 장타라면 이제 본인 피셜 정찬민 프로 다음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티를 어느 정도 쓰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GDR이나 골프존 이런 거는 40mm를 쓰시는 것 같고 40mm를 쓰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필드에서는 조금 높여서 45mm를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똑같이 45mm를 썼는데 제대로 못 친다. 그러면은 늘 그렇듯이 나의 장비에는 문제가 없구나. 나의 세팅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mm로 세팅을 했고 조금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은 50mm 아니면 조금 더 찍어 치시는 분들은 40mm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녹음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 공태현 프로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전체적인 내용에 다 나오는데 일단 장비가 너무 비싸면 마음이 불편해요. 잃어버릴까 마음 불편하고 그 보면은 해저드에 막 공 너무 열심히 줍다가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다 너무 좋은 공을 써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깨백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좀 금액 부담 없는 거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 공이에요. 골프 공인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볼빅 2피스나 3피스 이게 가끔 할인 행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2피스는 979원, 3피스는 1249원 정도로 한 알당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안 좋은 공으로 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3피스 1250원짜리 한 알당 이 공으로 쳐서 깨백을 했는데 뭐 거리도 마음에 들고 뭐 세컨도 아주 괜찮게 스핀도 잘 걸려서 이렇게 바로 안착하는 아주 저는 만족스러운 제 기준에서 제 실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었거든요.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이제 뭐 PGA든 코리안 투어든 거의 제일 1위를 항상 한다는 프로 V1이나 프로 V1X 다 3피스, 4피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볼 가격이 보통 12알에 7만원이고 한 알당 금액이 뭐 거의 5-6천원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107타 쳤을 때 프로그램 한 박스를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아가지고 들고 갔거든요. 잘 쳐보겠다고.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이제 허탈한 거죠. 그리고 자괴감도 들고 내 수준에 무슨 공값만 7만원 날리고 막 이러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현타 오는 거는 느끼지 않으시도록 제가 최고의 가성비의 공을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그 공으로 아주 부담 없이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프리미엄급 3피스 중에서도 좀 어떤 게 또 괜찮나, 프로 V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찰나에 제가 이제 아주 즐겨보는 여기 제주 촌놈이라는 이제 진심 골프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거의 뭐 아마추어 중에서는 굉장한 괴수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내 말씀은 굉장히 신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저기 유튜브 21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프로 V1급 공은 조금 다 비슷하다. 뭐 타감이 조금, 타격감이나 뭐 이런 게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스핀 양이 막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이게 너무 좋다, 혹은 이게 너무 나쁘다, 이런 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유튜브도 가셔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지 않을까. 제가 이분 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번 가서 나 공 7만원 10만원씩 써도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금액적인 부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좀 쓸데없는 낭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3피스 프리미엄급을 이제 한 구에 한 4천 이상 하는 것들은 공을 한 5개 미만 잃어버릴 때 그때쯤부터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나 좀 시니어 분들은 제 생각에는 방향이 좀 잘 맞다는 말은 이제 백스윙을 좀 크게 안 하시고 좀 이렇게 가운데 센터 위주로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볼빅 맥스고류의 좀 거리가 잘 나가는 공도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티샷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가 나간다면은, 실제 필드에서 맥스고를 저는 안 써보고 이제 와이프가 좀 써봤는데 생각보다 방향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리는 조금 더 나오니까 저는 이런 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이런 준비로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구 CC의 핸디캡 1번 홀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파5에 거의 뭐 550m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대신 그만큼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정말 와, 이거는 내가 정말 오비를 내려고 해도 절대 낼 수 없겠다. 그래도 냈어요. 저는 한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페어웨이가 넓은 곳을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핸디캡 1번 파5 홀인데 여기는 400m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는 홀인데 여기가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거든요. 골프존커한 제품인데 여기 갈 때는 전 바로 오비 냈어요. 바로 오비 내고, 오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냈는데, 물론 이제 더 연습량에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리막에다가 오른쪽 9분 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티샷의 정교함, 이런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지 않나. 페어웨이가 좁고 티샷이 정교해야 되고 이런 곳은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공도 좋고 장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30대인데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은 다들 비거리가 좋으시거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스코어를 줄인다는 건 오비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좀 페어웨이 넓은 곳으로 가서 좀 실력을 쌓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티샷에 자신이 없었으니까 골프존에 치면 골프존 카운티 선산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비 내면 골프 접으라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페어웨이가 넓은 곳인데, 대구 CC도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치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계속 생겨야 또 재밌게 또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페어웨이가 넓은 곳을 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GTR에서 연습했던 공인데, 물론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라이버 공 연습을 5,000개 정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물론 거리도 거리고 뭐 스윙도 계속 바뀌고 하지만 방향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어웨이 넓은 곳으로. 보통 이제 페어웨이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좀 그림샷 비싸다는 말은 있는데, 일단은 오비가 덜 나야, 일단 안착이 돼야 공략이라는 단어가 물론 안 와닿지만 저기 멀리, 아주 저기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비를 안 내고 공을 올리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미 쪽에 있는 두 CC 중에 한 곳에서 캐디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18홀까지 4명의 동반자들이 500타를 넘게 쳤대요. 근데 스코어가 측정 불가였고 그 4분이 모두 18홀까지 티샷을 2개씩 하게 해줬는데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오비가 났대요. 그런데 이게 뭐 전설처럼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7억 간 전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니다, 이 오비를 내는 게. 왜냐하면 요즘 다 장비 좋고 공 좋고 힘도 좋고 하셔가지고 거리는 나는데 이게 뭐 슬라이스가 됐든 뭐 훅이 됐든 뭐 어떠한 이유로든 오비가 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페어웨이 넓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은 스코어가 좀 잘 나온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이밍이에요. 에이밍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에이밍을 할 줄 모른다. 유튜브에 골프 에이밍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주 다양한 레슨들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레슨들이 나오고, 이 레슨들 중에는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따라가고 있는 바카린 프로님의 영상도 나오고, 올바른 에이밍은 이제 오른손으로 먼저 잡고 이렇게 사선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에이밍 내용을 당연히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오비를 안 내는 방향 세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캐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홀이 시작될 때 캐디 선생님께서 이쪽 보고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쪽 IP를 봐라, 이쪽 소나무 쪽을 봐라, 소나무 몇 번째를 봐라, 여기는 왜 왼쪽을 봐야 된다, 그린과 그린 사이를 보고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반론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섞지 말고 그냥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렇게 치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 내가 셋업을 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보면 되나요? 제가 잘 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호다다닥 달려오셔가지고, 뭐 고수분들은 달려오시지도 않지만 아니요 거기보다 더 왼쪽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신 다음에 아, 내가 저기 에이밍을 봤을 때 이 정도를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정확한 방법이다. 물론 이제 우리 유튜브 레슨 해주시는 프로님들도 아주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내가 필드 갔을 때 바로 옆에서 알려주시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훌륭한 캐디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주촌놈 진심 골프 유튜브 분이 올려주신 드라이버 셋업 특강, 이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 상태에서 왼쪽 봐야 돼요 하면은 골프채를 그대로 두고 몸만 왼쪽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점점 공과 내 셋업의 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다들은 아니겠죠. 저 같은 초보분들은 그렇게 서는데 셋업을 풀고 다시 그 방향으로 맞추고 그 다리 스탠스를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꼭 보시고, 그래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우리가 더 양질의 이렇게 아마 고수분들의 레슨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거리에 대한 진실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거리 측정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필드를 나가보면은 보통 캐디 분들께서 거리 얼마 남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티샷 할 때도 보면은 거리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앞으로 티를 앞으로 빼놨다가 뒤로 빼놨다가 하면서 5m, 10m가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좀 캐디 분이 좀 젊고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그분이 제가 티샷을 정말 잘 해놓고 세컨을 파4에서 한 120m 정도 남겨놨나 했는데 거리를 120 남았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초보다 보니까 뭐 거리 측정기를 들고 있어도 이게 뭐 써보겠다는 그런 마음까지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120 보고 때렸는데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오비가 난 거예요. 뭐지? 이건 120 맞는데? 하고 봤더니 직선 거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좀 많이 내리막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그래 오늘 어떻게 그래도 스코어를 해보고 스크린을 친 것처럼 막 버디도 몇 개 잡을 줄 알고 그 상상하고 왔는데 거의 아마 첫 홀인가 두 번째 홀인가 뭐 거의 초반부에 그런 식으로 공도 정말 잘 쳤거든요. 정말 잘 쳐서 딱 랜딩했을 때 백스핀 먹어서 구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잘 쳤는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비니까 오비였는지 해저드였는지 어쨌든 페널티 먹고 공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거리는 스스로 찍어보면서 이 경사지를 포함해서 나오는 그 거리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프로들은 그런 걸 쓰면 안 되지만 일부 투어에서 그거 썼다가 그 기능 안 끄고 쓰셨다가 이제 자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전체 페널티 받고 이제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기능을 쓴다고 해서 페널티 받을 일은 거의 영원히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능을 꼭 쓰면서 내가 거리감을 익히고 이 정도 경사에서는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리 측정기를 깜빡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경험적인 부분도 좀 기준을 잡고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거리 측정을 하는 게, 뭐 물론 캐디분께서 조금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캐디분의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뭐 5m, 10m도 사실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우리가 한타가 뭐 우리 같은 아마추어 퍼팅이 1m, 2m만 더 벌어져도 이게 한타가 더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거리 측정을 해서 나만의 거리감을 가지면서 나만의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디분께서 거의 왕고참이실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시고 뭐 오르막 포함해서 얼마 보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는 주셨지만, 그게 18월 동안 4명을 다 그렇게 챙겨준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잠깐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거리를 찍고 치려면은 일단 빨리 채를 들고 세컨 지점에 딱 캐트에서 내렸을 때 빨리 뛰어가야 돼요. 걸으면 안 돼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거리 찍고 바로 거리 측정기를 반드시 내 앞쪽 왼쪽 이쪽에다가 던져놔야 돼요. 왜냐면 치고 나서 잘 쳐버리면 문제인 게, 내가 채를 2개, 3개 들고 온 걸 까먹거나 거리 측정기를 까먹게 돼 있어요. 못 치면은 챙겨가는데 잘 치면 공 보다가 올라갔어 하면서 가기 때문에 꼭 이제 본인 왼쪽 한 15도쯤에 던져 놓고, 거리 측정기 막 던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 놓고 이렇게 빨리 치고 빨리 회수해서 빨리 돌아가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나갔던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 나갔을 때 그 부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거리 측정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골프 실력과는 조금 상관없이, 스윙 실력과는 상관없이 최대한 마음 편하게 칠 수 있는 세팅을 하기 위한 방법 5가지. 맞네요.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높이 줄 우드티를 사용하고, 좀 부담 없지만 좋은 골프공을 사용하고, 그리고 페어웨이는 좀 넓은 필드를 가보고, 정확한 에이밍은 캐디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거리 측정기 사용,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하면은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오비도 지난번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였고, 그리고 티샷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상체도 좀 더 잘 돌아가고 힘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단계 더 드라이버가 좋아졌구나, 이런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물론 이제 프로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저는 이제 저대로 이렇게 좀 필드 골린이로서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실제로 좋아졌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영상은 계속 이제 열심히 올릴 생각이라서 이거 외에도 이제 스윙하면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점점 발전하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좋아져서
스코어도 좀 잘 올려서 이런 부분들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